쭉 이 정도 이렇게 질문 일단 드렸고 빨리빨리 추가로도 어머니들이 이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써주시면 그것까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말이 빠른데 빠르게 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KMO 경시 준비 전에 수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수원. 최소가 수상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수1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물론 이제 삼각함수에 관련된 얘기들 나오는 것도 이해하고 중요하죠. 예. 하지만 수열. 이쪽에서 수열과 관련된 얘기, 점화식과 관련된 얘기가 다뤄진단 말이에요. 그 아이디어를 접했느냐 접하지 못했느냐가 결국은 이제 KMO는 대학 수학까지 연결이잖아요. 그 대학 수학까지 확장되는 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수원은 선택이기는 한데 보고 갈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초등. 자, 초등 심화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사실 이제 초등 심화는 저는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심화 많이 하고 하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써버리게 되면 안 되고, 전 실제적인 어떤 수학의 어떤 제대로 된 그 시작은 중등이라고 보면 되는데, 초등 쪽은 뭐 저는 뭐 간단하게 뭐 디딤돌이나 뭐 가능한 뭐 좀 더 심화까지 한다면 뭐 최상이나 뭐 그 정도로 해서 보면서 쭉쭉쭉 넘어가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워낙 이제 책 읽듯이 이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되겠지만 그 문제집들에서 제공하는 그 정도 문제를 충분히 풀고 아마 뒤에 연결되는 질문도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고 조금 더 심화까지 한다면 어떤 3%나 어떤 사고력 정도 교재를 해보는 건 좋아요. 근데 초등 쪽에서 나오는 그런 수학은 도구적으로 미지수도 사용하지 못하고 평면의 어떤 기하를 사실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사고력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학을 아무리 심화까지 팔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뭐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그 심화는 중등과 고등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초등 쪽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똑같은 질문이 중등을 계속 심화할까요? 고등으로 넘어갈까요? 하고 이제 마찬가지의 질문 대답일 것 같은데요. 똑같아요. 심화를 당연히 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심화가 100% 완성될 때까지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고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고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그 시야가 확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만나는 수학적인 세계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한번 시야를 확장시켜 준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을 한번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 다시 중등 심화를 보면 안 보였던 게 훨씬 잘 보이는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 초등 심화에만 얽매여 있기보단 중등을 한번 경험하고 다시 초등 심화로 왔을 땐 안 보였던 것들이 또 다시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적당한 시기에 그 다음 선행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는 괜찮은 전략인 거죠. 다음 1-1 개념반은 없나요? 사실 저희는 뭐 이 선행 부분이 이게 저희가 사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반들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픈 수업들을 사실 이렇게 마음껏 양껏 잘 많이 못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어머니들이 비슷한 진도인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오픈을 열어줄 수 있나요? 또는 팀 수업으로 할 수 있나요? 이런 문의들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걸 많이 반영해서 계속 시간표를 짜도록 할게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1부터가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초등 쪽 선행학원에서 1-1 정도까지 챙겨서 보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1-1을 중등 쪽에서 알려주고 싶은 강조점이나 그것도 다르긴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와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갈까요? 중등 시중교재 추천. 개통수학은 효율적인가? 교재 질문하실 때 무슨 책을 봐요 말고 아까 저희 했던 얘기 있죠. 어떻게 봐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중교재를 저희가 콕 집어서 이거 보세요라는 건 정답이 되진 않을 것 사실 같긴 해요. 센, 안 좋은 교재냐? 좋은 교재면 A급 안 좋은 거야?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각각 문제집마다 풀 수 있는 그 전략, 그 난이도 분포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합니다라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끌어주냐의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추천 이게 쉽진 않은데 요즘은 웬만한 문제집들 이 문제집은 근데 참 너무 다 이상해요는 많지는 않아요. 다 맞아요. 구성은 괜찮은데 약간 문제집마다의 스타일상 어떤 전략을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이 하나하나 어머니들이 지금 던져주는 것 자체가 또 꽤 긴 얘기를 해볼 만한 주제여서 오히려 개통에 대한 얘기를 원장님이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통 수학이 효율적인가? 이건 그러니까 대수하고 기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개통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죠. 원래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렇게 배울 때 각각을 집중하는 장점, 그리고 각각을 계속 까먹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개통이라는 것은 기하 쭉, 대수 쭉 하면서 가끔은
선행이랑 상관없이 그냥 기하 쭉 이것도 있고 대수 쭉 하고 심지어 대수 쭉 하고 나중에 기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요즘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기하와 대수를 흐름은 끊지 않고 뭐 각각 주 1회씩해서 쭉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는 그 형태가 있는데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약간 한 학기 한 학기 뽀개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이렇게 하나씩 끊고 가고 그다음에 그걸 나중에 심화로 개통을 묶어내는 방식도 괜찮고 그렇죠. 개통은 심화해서 가능한 거죠. 또는 아예 이거는 꼭 개통이라고 보기보다는 각각 선행할 때 학기별로 끊지 않고 이렇게 각각 요일별로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은 대수, 목요일은 기하해서 쭉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가는 학습 방식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심화로 정리하는 어떤 지금까지 배운 게 이런 거야 큰 틀에서의 그림은 이거야는 당연히 심화 쪽에서 좀 더 강조될 부분. 또 기하 같은 경우는 실제 교육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은 개통이라고 묶을 수 있는 정도의 구성인데 그게 학년별로 진도를 이만큼씩 끊었다는 느낌이 좀 있죠. 큰 틀에서는 다 네, 큰 닮습니다. 틀에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대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개통으로 진행을 하는 교육 과정이 만약에 바뀐다면 네. 아이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를 확장하고 식에 대한 연습을 한 다음 대수에 대한 연습, 방정식을 풀어봐요.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로 함수에 관계해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순차적으로 배우는 느낌에서 함수만 만약에 아이들이 쫙 배운 다음에 인수분해 아직 모르고 네, 이런 그러니까 계산 상황이 자체가 생겨버리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네. 순서도 필요하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총정리하면서의 의미도 필요하고 그러긴 그렇죠. 하죠. 그래서 특히 대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울 때는 당연히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방정식을 풀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함수에 대한 얘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기하하고 대수는 분명히 접근 방식은 다른데 중요한 건 대수도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계통을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게 분명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눈으로만 문제를 풀어요. 답은 맞아요. 식 쓰지 않는 것이 반복됩니다. 중2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중3부터 실수가 많아요. 왜냐면 일단 중3부터 과정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또 루트도 나오고요. 맞아요. 암산이 잘 안 되죠. 고등 과정이 되면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네, 불가능.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기의 차이지 언젠가 무너진다. 중2 때 무너지냐, 중3 때 무너지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신의 어떤 얼마만큼 이 능력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과정을 써내려가게끔 잡아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잡고 아이가 시작해야죠. 저학년이라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네, 식을 쓰면서 네, 한 문제 한 저는 문제 고학년이어도 늦지 않았다고 맞아요. 얘기해 그냥 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다음. 고학년이어도 여기서쯤에서 네. 오늘 상담 학원은 2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한마디 하시거든요. 그 지금의 우리가 그 시작입니다. 지금이 오늘이에요. 6번 질문 아까 답변이 좀 된 것 같고요. 해주신 것 같아요. 7번. 이 교육과정 저는 저희가 사실 이 교육과정들이 이제 2022년이죠. 네, 2020년인가? 22년 네. 교육까지 고1 같은 경우 25년부터 적용이 네, 실제 된다고 합니다. 적용은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곧 대혼란기가 한 번 또 찾아올 겁니다. 실제 교육과정에 책은 교과서는 안 나왔는데 이제 출판사들은 결국 그걸 또 내야 하고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혼란들의 과정이 좀 있을 건데 근데 사실 이 행렬이 네, 생판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게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음,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저희는 아직은 한동안은 현재 있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과정대로 진행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긴 할 거지만 좀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어머니들이 요청이 있을 때나 아니면 곧 언제 조만간 어떤 시기를 봐서 개정 교육과정 저희 편집이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조각들은 이미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편집을 한 새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얘기하시면 그리고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나마 네. 다행인 게 이게 그러니까 예전 교육 과정에서도 실제 행렬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행렬이 정말 뭔가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 그러니까 선형대수라는 말씀까지 드릴 필요가 없나요? 대학교 과정에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 전 과정 고등 과정에서의 행렬은 단순한 어떤 연산들이 조금 나오고 성질 몇 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수나 식에서 적용됐었던 그 성질들이 행렬에선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차이점들 조금 공부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것도 이제 네, 말씀대로 적절한 시기엔 저희가 이제 확장해서 집어넣는 걸로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재국어나 이게 아니더라. 그 경우에서 확통 파트 선행 방법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경우에서 확동 파트, 경우에서 확동 파트로 선행 방법은 경우의 수
전문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좀 걱정도 되고. 그 아이들이 2학년 과정에서 만약에 학통을 배우게 되면 그때 중2? 경우의 수, 고2. 네, 고2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확률에 대한 경험을 한 이후에 고2 때 배우게 되면 3년에 한 번 배우는 거. 이게 참 아이들은 거의 안 그러네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느낌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방법 중에는 2-2 때는 어쨌든 아이들이 내신 준비하면서 뭔가 감각을 한번 살렸을 거고요. 네, 그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2가 되기 전까지 확통에서의 뭐 그 미리 선행하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수원, 수투나 미적까지 공부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행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좀 이것도 어떤 경우의 수 확통 이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기하하고 비슷하게 계통으로 묶어서 다루어줘야지 학기별로 교과별로 그렇게 끊는 게 정말 연계성이 참 사실 조금 경우의 있죠. 수만 배웠을 때 그 경우의 수에서 갇혀버리는, 물론 경우의 수를 처음 배울 때 경우를 잘 나누는 그 부분은 물론 약간 성대경시 스타일의 초등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미 잘하긴 합니다. 근데 경우를 잘 나누기도 하는 정도가 끝이 아니라 사실 이론들이 되게 많고 그것들이 흐름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연결되는 그 수업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하고 계신 어쨌든 거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고2 과정의 선행을 네. 저희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중1이든 중2든 아이들이 배우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신도 거치게 될 거고, 네, 그러면 아마 중등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가면 네. 너무 갑작스럽게 배우면서 좀 혼란이 오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정돈해주고 아이들이 확률 쪽에 대한 감각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수업을 중간중간에라도 뭐 특강이든 이렇게 저희 이제 조합 수업 좋아요 뭐 이런 거 네, 한번 제가 할까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은 아니고 경우의 수는 사실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경우를 잘 나누는 거나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회차를 그렇게 많이는 안 잡아도 네. 되거든요. 공부할 때. 그 대신 대신 흐름은- 명확하게 딱 잡아줘야 그쵸, 되는 그쵸. 그 수업. 네, 진철쌤이 4월 23일 개강이 있잖아요. 4월 23일 아무튼 네, 일요일. 넘어가시죠. 일요일 수업입니다. 네. 시간이 일요일. 네, 지나고 있어요. 4시. 이거 한 페이지 만들어 놓을 걸 그랬네. 자, 영재거나 아니더라도 K무 입문까지 해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저는 경시의 선택의 유무는 난 경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미리 정하고 그냥 질주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경시 디지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선행에서 심화로 넘어가면서 경시로 넘어가는 그 흐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실제 문제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시에 대한 그 부분은 일단은 고등 수학까지는 당연히 이제 고등 수학 상학까지는 잘하고 그 상태에서 세미 경시 수업들이 있습니다. 제 수업 기준으로는 기하 2단계도 사실 약간 난이도가 있긴 하겠지만 기하 제 수업, 기하 3단계의 수업들이 그런 세미 경시 조합 수업이나 저희 그런 세미 경시의 수업들이거든요. 그렇게 더 심화로 확장된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지 보면서 판단해도 되고 저는 아까에서도 얘기했지만 경시에 그렇게 좀 많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은 시간적인 계산으로도 좀 판단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시의 그 결과 뭐냐면 우리 아이는 선행을 많이 못했지만 경시까지는 했어요라는 부분이 좀 좋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어쨌든 그런 아까 얘기했던 시간이랑 그런 걸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하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시야가 확장되는 것이고. 면에서도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공등 K뭐 한 1차 정도 수준까지 문제를 볼 수 이제 그 정도 여유가 된다고 하면 이제 대수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 중에서는 고등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이제 뭐 내신이나 이런 데서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좀 한 번쯤 경험해 본 적 있으니까 풀이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뭐 직감적적인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경시를 한다 하면 보통 이제 집중적으로 할 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간접적으로 한다고 해도 1년, 1년 반은 그만큼의 필요하죠. 이제 시간표에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학습 스케줄 짤 때 그만큼의 시간을 좀 비워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선행 정도와 아이의 지금 수학의 뭐 그 완성도나 그런 거하고 좀 비추어서 결정을 하시긴 해야 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긴 됩니다. 내신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자, 초5 아이 중등과정 시작하는데 극심화 학원을 유지할까? 저 이제 경시 같이 한 학원, 기하 1단계 수업은 어디까지 하고 가능한가? 일단은 극심화 학원이 중등과정 시작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센이나 A급이나 뭐 그렇게 한 번에 간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상당수 그 문제를
아이들 쫓아서 겨우겨우 집에서 도와주거나 뭐하거나 결국은 과정 제대로 쓸 수 없이 그냥 끌려가네. 안 됩니다. 그럼 어차피 나중에 다시 볼 거니까 이러는 시간도 아깝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좀 무기력해지고 학습이 오히려 이상하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풀 수 있는 이 단계를 잘 놓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경시학원 같이 이제 뭐 초등의 경시냐 중등의 경시냐, 그걸 중등 과정 시작할 아이가 바로 경시랑 같이 하는 것도 조금 경시랑 같이 하는 학원.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돼. 뭐냐면 학원들이 경시까지 있는 학원이 있는 커리가 있고 앞쪽에 있는 학원들이 뭐 중등이나 고등 위주로 하는 학원들도 있겠지만, 어머님이 학원 하나 정하시고 거기서 10년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경시 학원도 시험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경시 학원에 하는 곳에서는 앞에서부터 배우면은 잘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큰 그림에서 오히려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덜 전문화되어 있는 경우도 저는 좀 많다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제 경시 위주로 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따로 있고, 사실은 한 학원에서도 약간 관이 다르면 그냥 다른 학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 대수 특히 이제 고등 과정을 이제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경시를 같이 하는 학원들은 상대적으로 선행 쪽에는 이제 조금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워 오기는 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족하긴 경시 해요. 학원에서는 우리는 경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하면 좋을 겁니다. 라고 하고, 솔직히 저는 운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선행 쪽 하는 사람들, 좋은 선생님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좋아요. 그냥 오세요. 라고 해서 그냥 반별로 이렇게 해놓고 사실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하거나 그런 선생님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개념을 배워야 한다. 그 개념을 학습해야 되는 시기이다 하면 거기에 더 집중을 해주시고, 그게 완성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경시를 가야 되는 거지. 병행이라는 부분 혹은 이제 그 학원에서 메인이 아닌 이제 그 과정을 뭐 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이것도 학생이 역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잘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금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거예요. 뭐 늘 아이들은 정답은 없죠. 네, 아이들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능성도 다 다르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또 많기 때문에. 아니, 질문의 답변 수보다 생성의 속도가 더 많아요. 10번 일단 볼게요. 수업 후에 학습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니야, 기하 1단계 이거 얘기해요. 기하 1단계는 학원에 연락 주시면 되는데, 추천은 한 2-1 정도 하고 있거나 2-1 정도까지 한 친구들이 좀 좋긴 하고요. 조금 더 빠르거나 연산 정도 가능한 친구들은 아이마다 좀 다릅니다. 저희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10번 수업 후 학습 시간이 부족하대요. 꼼꼼히 다지는 게 맞죠. 중3 기하를 들어가기 전에 중2를 소화하고 중2- 네네. 네, 중2는 혼자 한번 소화해보고 문풀 시간을 주는 것이 맞나요? 저는 이제 뭐 혼자 하냐? 야, 너 이 문제집을 푸는데 누군가 약간 케어를 받으면서 선생님이 약간 이끌어줬어. 도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처음부터 혼자 했어요. 약간씩 부족하거나 오류 있는 방법으로. 이것도 꼭 좋은 방법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시기는 혼자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하고, 물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이끌어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잘 해주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약간 그런 아이가 지금 기본적으로 시간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순서가 조금 아마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심화를 막 그냥 커리상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미리 또 뭘 봐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학습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조금은 균형이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간이 보통 부족해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좀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험도 보시고 저희 학원 뭐 시험도 보고 구체적인 상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랙라벨 이거는 늘 잘 안 풀리는 문제집이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등 블랙라벨 언제 완성되냐? 내신 대비할 때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라는 쪽이기는 해요. 넘어가 볼게요. 실력 수학상은 몇 번 정도? 사실 저는 몇 번 해서 그걸 완성도 있느냐? 물론 이건 있겠죠. 수학상사를 갔을 때 단계를 잘 거쳐서 자기 손으로 많이 풀 수 있게끔 수준까지 만들어내면서 배웠다.
그럼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는지. 잘만 본다면 2번, 3번만 봐도 충분해요. 물론 연습 문제 기준으로 해서. 잘만 본다면. 넘어갈게요. 기하 1, 2단계 수업을 들으면서 2-3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그 기하 1단계 같은 경우는 아직 2-나 3-를 배우기 전에 학생들이 좀 적합하고, 기하 2단계는 1단계를 배운 후나 그런 2-나 3-를 잘 배운 다음에 후반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오픈 수업에서나 어디 다른 수업과 병행한다고 했을 때는 제 기하 1 들어가야 시기에 그 1을 타고서 쭉 진행하면은 각각 2-3 다른 학원을 공부하면서 그게 채워질 겁니다. 근데 혹시 약간 팀 수업이든 아니면 저희 이제 정규반 쪽으로 아예 같이 공부할 때는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이 다 짜게 맞게끔 저희가 짜 드릴 거니까, 오늘 연락 주시면 답을 드릴게요. 기하 특강반. 중간 입반 가능한 반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레벨이냐에 따라서도 반마다 특징이 달라서, 그리고 테스트 먼저. 네, 저 학원 연락 주시면은 중간 입반 가능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빠진 부분 나중에 채우는 것도 과정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이 중등으로 넘어가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테스트. 저는 이제 이 테스트가 사실 뭐 그런 방식들이 있겠죠. 그냥 어떤 뭐 중등이나 어떤 뭐 아이들 이제 성취도 평가하는 그런 학력을 진단하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험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도 일부 있을 거고, 저는 지금 이 아이들의 단계에서는 시험을 보고 이 아이가 단만 정답률을 떠나서 과정이랑 뭐랑 해서 종합적인 상담을 좀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이 통해서 어머님이 이제 실력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네, 질문이 많기 때문에 동시반을 진행할 경우 수학상하 블랙라벨 수학 상하 3은 뭐죠? 3단계요. 블랙라벨. 3단계 블랙라벨을 이렇게 보는 게 나을지 수원을 병행하는 게 나을지. 현재 이미 경시를 진행하고 있다면 수상화 블랙라벨이 조금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수원은 경시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선행을 조금도 안 나가지 않아요. 사실 주 1회라도 수학 선행을 조금씩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결국 수원도 답은 둘다 결국은 해야 합니다. 네, 둘 다 해야 됩니다. 중등 자체 교재가 있나요? 이건 저희 수업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중등은 시중 문제집으로 이렇게 하긴 하고요. 대신 그것들을 좀 서브할 수 있는 약간 로고들을, 어떤 뭐 아까 로고든 로고든. 어떤 마인드맵이든 그런 뭐 기하는 공식 노트든 그런 자체 교재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고등은 근데 이제 정석이라는 교재의 특성상 네, 자체 교재로 좀 정리를 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는 연산서로 예습을 하는데 기하는 미리 감각을 키우는 방법이 있나요? 기하 1단계입니다. 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초사인데 중등 선행 중에서 선행 중인데 속도가 오래 걸립니다. 초등은 최상위 등 기하 완성도를 높은 길어요. 자, 네, 이걸 찍어주셔야 보일 것 같아요. 마지막 내용이에요. 중등 선행 속도가 오래 걸리. 초등을 심화한다고 해서 중등이 갑자기 잘 풀리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하고 중등은 결이 달라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죠. 초등은 어떤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 거꾸로 이렇게 어떤 그 결과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밟아 나가는 거면, 중등은 그걸 뒤집어서 식을 미지수 잡고 세우는 것부터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중등이 조금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아마 뭐 대수적인 뭐 그런 식을 사용하고 문제를 뭐 해석하고 그런 게 아직 조금 소화가 덜 되는 뭐 그런 가능성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학생을 안 본 상태에서 얘기하기가 좀 네, 그렇지만. 근데 최상위로 한 권에 4-5문제 빼고 아이가 이제 완성도 있게 풀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네, 초등을 또 보실 네, 필요는. 그리고 이제 중등의 학습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렇죠.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개념을 배웠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네, 음. 아이를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일단은 저희 준비한 얘기, 뭐 생각보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끝까지 되게 많이 자리 지켜주셨네요. 저희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계속 저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답변 드릴 수 있게 좀 세부적인 어떤 계획들을 계속 마련하고 이렇게 문자 나가고 하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고, 네, 유튜브 채널 뭐 구독도 해주셔도 좋고 네. 네, 그리고 학원으로 상담 주시면은 네, 네, 답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뭐 대치초 뭐 이렇게 문땡땡 학생 어머니 네,
받았고요. 상담 오거나 이렇게 오게 되면 저희도 또 네,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인사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고 또 이렇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